네, 안녕하세요. 멘탈의 좀더 철이형입니다. 네, 12월 FOMC 회의록에서 연준이 생각보다 강한 긴축 정책을 펼칠 의사가 있음이 확인되면서 시장이 급락을 했죠. 여기까지는 직전 영상에서 전해드린 내용이었고, 이번 영상에서는 그럼 이렇게 극도로 불안한 시장 상황 속에서 투자자는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까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정답이란 없겠죠. 사람마다 자금 계획과 투자 성향이 모두 다른 것이기 때문에 각자의 투자 성향에 맞게 투자를 하면 되겠는데요.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 경우 정도로 나눠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단기 투자자의 경우입니다. 단기 투자자는 차익이 생기면 빠르게 현금화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트레이더들을 얘기합니다. 제가 말하는 트레이더란 고도로 훈련된 기술적 분석법과 경험을 갖춘 전문적인 트레이더들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런 트레이더는 이 영상을 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감으로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단타 치는 것을 즐겨하는 투자자를 단기 투자자라고 가정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한 투자자라면 지금은 시장을 빠져나가 있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현금 비중 확보죠. 당분간은 시장이 강한 상승 추세를 가지기는 어려워 보이고 변동성이 극심해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때 섣부르게 저점 매수 등을 노리고 달려들기보다는 차라리 쉬어가는 게 현명할 것입니다. 공매도, 풋옵션, 인버스 등을 통해서 시장이 하락하는 것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요. 별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미국 주식 시장에서 그 반대 방향인 하락에 베팅하는 것은 고도로 훈련된 트레이더가 아니면 계속해서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중기 투자자인데요. 일명 모멘텀 투자자라고도 하죠. 주식을 밸류에이션해서 목표 주가를 설정하고 목표 주가 대비 많이 저렴한 주식을 매수해서 목표 주가에 도달했을 때 매도하는 투자자입니다. 일반적인 개미 투자자와 다른 점은 감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확고한 투자 원칙과 훈련된 밸류에이션 평가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목표 주가를 설정할 때는 당연히 거시적인 시장 환경도 포함이 됩니다. 예로 금리가 오르면 목표 주가는 내려갑니다.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로 환산할 때의 할인율인 가중평균 자본 비용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자본 요구 수익률에서 명목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인데요. 그냥 쉽게 말하면 금리가 오른 만큼 기업에게 기대하는 요구 수익률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버는 돈이 똑같이 100만 원이라면 요구 수익률이 90만 원일 때와 110만 원일 때 기업의 가치를 다르게 봐야겠죠? 극단적으로 은행 이자가 10%라고 해봅시다. 주식 수익률이 엄청나게 높지 않은 이상 주식의 매력은 현저하게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계산해서 투자하는 모멘텀 투자자에게 있어서는 거시 시장 환경도 펀더멘털의 일부가 됩니다. 만약 정말로 명목금리가 급등하게 된다면 중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펀더멘털이 훼손된 것이기 때문에 비중을 줄이거나 팔아야 하죠. 하지만 이미 제대로 된 중기 투자자라면 목표 주가를 구할 때 명목금리를 2에서 2.5% 정도 사이에 두고 계산을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1.7%대의 금리는 펀더멘털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장기 투자자입니다. 장기 투자자는 시장에 따라서 그리고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사고 파는 사람이 아닙니다. 투자 대상이 가진 고유의 내부 가치를 평가하고 그 펀더멘털이 유지되는 한 외부 환경과 상관없이 팔지 않고 보유하는 투자자입니다. 이런 장기 투자자의 대명사 중 하나인 워런 버핏은 지난 2020년 초 팬데믹 발생 당시 항공주들을 급하게 모두 팔았습니다. 장기 투자자의 대명사인 워런 버핏이 왜 팔았을까요? 무서워서 팔았을까요? 손절하려고 팔았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팬데믹으로 인해 항공주들의 기본 기업 가치 자체가 크게 손상이 되었기 때문에 판 것입니다. 그런데 워런 버핏이 팔자마자 항공주들이 급반등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웃음을 샀죠. 이제 워런 버핏도 감을 잃었다. 버핏의 시대는 끝났다. 이러면서 비난을 했지만 워런 버핏은 조금도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원칙을 지켰을 뿐이죠. 항공주는 팬데믹으로 기업 가치가 크게 훼손되었고 그렇다면 파는 것이 맞습니다. 원칙을 지켰고 원칙을 지킨 이후에 가격이 오른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원칙을 지키지 않고 돈을 버는 것이 원칙을 지켰지만 돈을 잃는 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그런 식으로 돈을 벌다 보면 점점 더 원칙을 어기는 거래를 하게 되고 예전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 어느 순간이 오면 결국 더 크게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지킨 워런 버핏은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그의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애플은 펀더멘털의 훼손이 없었기에 팔지 않았고 결국
엄청난 돈을 벌었죠. 이처럼 장기 투자자에게 있어서 거시경제 상황은 기업의 펀더멘탈과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거시경제 상황은 기업의 외부 요인이죠. 항해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펀더멘털은 배입니다. 시장의 상황은 파도나 바람입니다. 파도가 심하게 치고 역풍이 분다면 당연히 배는 제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외부 요인이 변화하면 기업의 주가는 바뀝니다. 앞에서 말했듯 목표 주가 역시 바뀝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자는 애시당초 목표 주가를 재면서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는 사람이 아니죠. 가치 있는 주식은 영원히 오른다는 진리를 믿고 내가 가진 주식의 가치가 그대로라면 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자에게 있어 펀더멘털은 외부적 요인이 아닌 기업이 가진 내부의 고유한 기업 가치, 그게 펀더멘털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한 투자자이신가요?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가치관과 자산 계획에 맞게 현명한 투자를 하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단기 투자자이건 중기 투자자이건 장기 투자자이건 어떠한 투자자이든지 상관없이 군중 심리에 휩쓸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사람은 투자에 성공하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만은 감히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금리 인상 시기에 있어서 연준의 움직임과 그에 따른 시장의 반응은 어떨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아마 내일이나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늦어지더라도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